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 어떻게 고정을 하느냐. 이 중안면부 거상 수술을 할 때는 하안검이 꼭 같이 동반되어야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안녕하세요. 애턴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이번에는 중안부 중에서도 광대 쪽이 꺼졌을 때 얼굴이 더 길어 보이는 네.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현상을 어떻게 성형외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시간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이제 눈 밑에 다크서클이나 눈 밑 주름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정말 광대 볼륨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실제로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뼈가 정말로 꺼집니다. 실질적으로 뼈가 작아지는 뼈가 건가요? 작아지면서 뼈가 흡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 보면 이 잇몸뼈도 좀 작아지고 네, 그렇죠. 턱도 뼈가 약해지고 중안면부에 있는 뼈도 꺼짐이 생깁니다. 실제로 제가 중안면부 거상 수술이나 하안검 수술을 같이 할 때 보면 나이가 조금 젊으신 분들은 가는 각도가 이렇게 앞으로 가요. 네. 수술을 할 때 제가 환자 머리 위에서 이제 하안검 성형을 하면서 이제 중안면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저한테 먼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수술 방향인데, 네. 이게 이렇게 평행하게 간다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앞에 숫자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 각도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퇴보했네요. 그렇죠. 뼈 자체가 중안면부 뼈가 정말로 퇴축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연구된 논문으로도 좀 나와져 있고,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만져보게 되면 이 뼈 위치 자체가 뒤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각도인데, 이게 이제 평행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평행하게 채우면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각도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절벽이 생기기 때문에 지방이식이나 필러 같은 것들을 했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유독 볼륨을 많이 넣어야 되고, 그렇죠. 유독 빨리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이 뼈의 각도입니다. 사실 이제 필러를 할 때 연부 조직만 생각을 하지만 그 바닥에 받쳐주는 이 토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래가 튼튼하지 못하면 이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네. 용량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효과도 유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래쪽으로 꺼진 부분들을 볼륨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한데, 네. 일반적으로 동양인 분들은 광대가 커지는 것을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이 뼈가 작아졌다고 해서 광대에 볼륨을 채우는 뭐 보형물을 넣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가급적이면 이제 본인의 가지고 있는 조직을 활용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에 아래쪽으로 처진 조직들을 최대한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중안면부 거상 수술을 주로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중안면부 거상이라고 하면 네. 저희가 사실은 이 수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팍 떠오르지는 않잖아요. 저희 병원은 흡수성 고정 장치라는 것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점이 있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 논문들이나 뭐 선배 성형외과 선생님들 또는 해외에 유수한 그런 그 수술 잘하시는 선생님들의 수술 방법, 뭐 논문 발표나 학회에서 이제 접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조직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직을 끌어올리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 어떻게 고정을 하느냐, 이 두 가지로 다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안면거상이 됐던 쌍꺼풀 수술이 됐던 모든 수술의 기본은 분리를 하고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그 뼈 바로 위에 있는 골막층 부분에서 박리를 해서 골막을 포함한 전체 피판을 위로 끌어올리는 형태의 수술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리프팅 수술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프팅이 됐던 필러가 됐던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닥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바닥이 튼튼하면 유지 기간도 좋고 그리고 효과도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는 이 심부층 또는 표층에 있는 지방층을 분리를 해서 끌어올려서 고정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그것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팔자 부분의 위쪽에 불룩한 부분들을 보면 팔자 아래쪽은 조직이 잘 움직여지지 않죠. 여기는 표층의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매년 파데바 교육 튜터를 많이 하러 다니는데 그때 항상 보여드리는 부분들 중 하나가 이제 팔자 주름 위 아래에 있는 해부학적 구조를 해부해서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 위쪽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가 팔자 주름 밑에라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 위쪽 부분 같은 경우는 표층 지방이 밑으로 밀려 내려오게 되면서 네. 팔자주름이 더 깊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위쪽의 볼륨이 아래로 처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피부를 이렇게 당겨보면 팔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수술적으로 구현한 것이 그런 심부 지방층이나 표층 지방층의 조직을 끌어올리는 소위 이제 수프 리프팅이라고 해서 네. 이 안윤근 밑에 있는 심부층에 있는 지방층 자체를 끌어올려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도 대단히 좋은 방식인데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들은 코 옆에 있는 앞광대 아래쪽에 있는 볼륨이에요. 이쪽 볼륨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끌어올리려면 효과적인 방법은 가장 깊은 층에서 끌어올리는 거겠죠. 네, 그렇죠. 이게 위쪽에 있는 표층에 있는 지방층을 당겨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전반적인 하방층에서 올리는 부분들, 중안면부에서 아래쪽에서 다 끌어올리고 위쪽에 있는 표층 지방이나 정리하는 것들은 하안검 성형을 할 때 안윤근 현수나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때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심부층에 있는 지방층, 표층에 있는 지방층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수술을 하면서 네. 오랜 기간 동안에 환자분들의 경과를 보면서 얻은 결론은 가장 깊은 층에 가장 단단한 바닥을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고 유지 기간이 오래 가는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비용이 들더라도 이 흡수성 의료 고정 장치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조직을 끌어올려서 하는 거죠. 사실 어떤 분들께서는 위쪽에 있는 표층을 올리는 것이 즉각적인 효과도 좋고 유지기간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심부층에 있는 조직들을 다 끌어올려야 좀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의 장점은 광대의 전체 볼륨을 3차원적으로 매력적인 이 매끈한 볼륨감을 갖추게 하는 네. 역삼각형 구조를 만드는데 가장 최적화된 방식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수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광대뼈가 사실은 너무 많이 나와도 네. 좀 노안처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흡수성 의료 기기를 이용해서 리프팅을 할 때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붙잡고 있는 조직들을 충분히 잘 분리시켜준 이후에 어느 방향으로 당기는가, 얼만큼 당기는가거든요. 또 너무 무리해서 당기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광대가 커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의료기기를 해외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인 축두부로 접근해서 내시경으로 박리를 하고 가로 위쪽으로 팔자 방향이 수직 방향으로 당기는 방식으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 당기는 방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광대가 넓어지지 않기 위한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아래에 있는 조직을 어디로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광대의 모양이 3차원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동공점을 기준으로 너무 바깥쪽의 볼륨이 늘어나게 되면 즉 45도 광대의 볼륨이 늘어나게 되면 얼굴이 커져 보이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45도 광대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더 커지지 않으면서 이 안쪽에 꺼진 부분들의 볼륨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나에게 적절한 광대의 볼륨감과 모양은 무엇이냐, 거울을 보시고 이렇게 스마일을 해보시면 이 광대근이 당겨지면서 이 위쪽의 볼륨이 통통해집니다. 그래서 그 볼륨이 저희는 적절한 볼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기 위해서 수직 방향, 네. 저는 사실은 약간 안쪽 방향으로 당기는 걸 선호하는데 네. 그렇게 했을 때 팔자주름은 어차피 중안면부 거상을 당긴다고 해도 근육의 작용으로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없앨 수는 없거든요. 네. 오히려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중안면부가 오히려 길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밋밋해서. 그래서 광대 부분의 볼륨이 모이는 듯한 느낌이 들게 애플치기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예쁘게 매끈하게 나오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절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튀어나왔을 때 더 예쁜 위치로 이동해가는 볼륨 재배치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눈밑 지방 재배치는 광대 볼륨 재배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눈과 입 사이의 거리, 눈썹과 코 밑 사이의 거리를 물리적으로 2차원적으로 길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볼륨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죠. 아래쪽이 매끈하면서 볼륨감 있게 조화롭게 그렇게 젊은 모습으로 볼륨이 바뀌게 되면 이렇게 길어 보였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 보이고 노화된 얼굴이 동안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확실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중안면부가 잘 당겨지더라도 만약에 이제 눈 밑 부분에 있어서 꺼짐이나 안윤근이 좀 늘어져 있거나 주름이 보이는 경우에는 중안면부는 젊어 보이는데 눈 밑이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힘들게 결막적으로 들어가서 중안면부를 끌어올리는 수술을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그 수술이 까다롭고 결과가 더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중안면부에 있는 볼륨을 위로 재배치를 해야 되는 상태에서는 사실 여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눈 밑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을 같이 고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서 그렇게 수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눈 밑을 건너뛰고 중안면부만 개선했을 때 얻어지는 부분들보다는 이 하안검 밑에 애교살에서부터 이 아래쪽으로 입꼬리까지 이어진 이 전체적인 라인 자체가 아주 아름다운 형태의 곡선으로 매끈하고 볼륨감 있게 나와야지만 이 중안면부가 완성되기 때문에 중안면부 거상 수술을 할 때는 하안검이 꼭 같이 동반되어야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수술 술기상 광대가 넓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볼륨을 올리기 위해서는 꼭 눈 아래쪽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지만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만 흡사 여기서는 수술 2개를 끼워파려고 하네 하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설득되어서 수술 계획을 머릿속으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네. 그러면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네. 또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셔서 네.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하관이 꺼진 부분이랑 이제 하관 노화하고 관련돼서 또 중안면부랑 어떻게 또 연관이 되어서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또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네. 그래서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알림 설정도 꼭 네. 해주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